허위 정보가 담긴 이른바 찌라시가 스마트폰을 통해 무차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경제까지 들썩거리게 만드는 찌라시. 누가 왜 만드는지 그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같은 값이면 해외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이 외면받는 이유는 뭔지, 뻔하지 않은 국내 휴가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점심 무렵 서울 여의도 증권가. 스마트폰을 통해 소문 하나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고 오후 3시에 발표 예정이라는 내용. 바로 증권가 사설정보지 소위 찌라시였습니다. 단 18글자에 불과한 내용이었지만 주식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물산 주식은 장중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나온 루머가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됐었던 거이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를 저한테 막 물어보고. 급기야 한국거래소까지 나서 삼성전자의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사망설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삼성그룹의 대표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가 이제 바로 대책회의를 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 찌라시라 불리는 매체를 통해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괴소문이 확산되자 증권가에서 떠도는 정보지 소위 찌라시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과거 글이나 말을 통해 일부 계층에서만 유통되는 찌라시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인 경우도 많아서 잘못된 찌라시 때문에 큰 피해를 겪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찌라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설이 이른바 찌라시를 통해 퍼진 날. 삼성 측은 곧바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삼성물산은 5% 가까이, 삼성전자는 2% 이상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식 차익을 노린 작전 세력의 소행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최초 유포자를 쫓고 있지만 누가 어떤 의도로 유포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검거해서 그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정보지를 유포했는지는 검거해봐야지 명확하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삼성 찌라시 파동 9일 전인 지난달 21일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 증권가와 SNS를 중심으로 신공항 후보지로 경남 밀양이 선정됐다는 찌라시가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내용이 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이건 진짜 같은, 항목도 아주 상세하고 점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구분점들이 뚜렷했기 때문에. 하지만 거짓으로 판명났고 찌라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봐야 했습니다. 풍문이나 루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주가 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거나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근거가 있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근거가 없는 얘기가 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찌라시의 단골로 등장하는 또 다른 내용은 연예가 소식입니다. 연예가 찌라시가 나돌기 시작한 건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 그 내용이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올해 초 군에 입대한 가수 이승기 씨. 최근 찌라시 속 허위 소문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송중기, 박보검 등 유명 연예인들 역시 허위 내용이 담긴 찌라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냥 만드는 것 같아요. 전혀 허무맹랑한 걸로. 전혀, 왜냐면 제가 연예인들 사건 이렇게 해보면서 찌라시 뭐 예를 들어 뭐 성매매나 아니면 스폰 있다 이런 거 하는데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찌라시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고 넓어졌습니다. 친구가 재밌는 찌라시를 보냈다고 해가지고 뭐 메일로 보내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거나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장문의 카톡으로 오죠. 막 A양, B양 이렇게 해가지고 A양이 누구래, B양이 누구래 이렇게 해서 그냥 친구들끼리 막 단톡방에서 말을 하는 정도 몇 번 받아봤어요. 취재진은 최근 만들어졌다는 모 연예인에 관한 찌라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입수 시점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59분. 하지만 불과 30분 후인 11시 30분쯤 해당 찌라시 내용이 고스란히 한 언론사를 통해 기사화됐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서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이 같은 소문이 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비슷한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도 해당 연예인 이름이 1위에 올랐습니다. 취재진이 찌라시를 받아보고 난 후 불과 2시간 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친구 목록에 최소 수백 명이 있을 겁니다. 그럼 수백 명에게 내가 어떤 이슈를 보낸다라고 할 때 그 보내는 속도가 과거와 다르게는 정말 짧게는 몇 초 안에도 수백 명에게 빠르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예인 측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돼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에 의뢰해 이건희 회장 사망 헛소문이 얼마나 빨리 확산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트위터와 블로그, 인터넷 기사를 분석해 봤더니 사망 소문이 담긴 찌라시가 유통되기 전에는 거의 0에 가깝던 관련 정보량이 찌라시가 퍼졌던 6월 30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수직에 가깝게 치솟았습니다. 전날과 비교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2건에서 많게는 5건 정도가 이야기가 됐었는데 거기에 몇백 배에 달하는 1000여 건의 정도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상승 추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기업체들이 요금을 주고 받아보는 한 사설 정보지입니다. 정치계와 재계, 관가 소식 등이 주요 내용인데 모두 20페이지에 달합니다. 표지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유출 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적혀 있습니다. 유출로 인한 법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제작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찌라시와는 달리 정식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식 기사로 다루기는 애매하지만 정보로선 가치 있는 내용을 골라서 서비스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사 중에 이제 낙수된 것들, 그런 것들 모아서 기업들이 이런 내용들은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사를 스크랩해드리는. 정식 구독 기업체는 20곳에 불과하다면서 종종 외부로 유포돼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찌라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시는 그 기업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네만 보고 이제 원래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한 건데 그걸 자꾸 외부에 돌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퍼져나간 것 뿐이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진짜 찌라시야. 이게 사설 정보지라고 하는 건데. 영화 속에서 찌라시는 기업체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경찰 등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정보회의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는 어떨까?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정보회의 고정 멤버라는 정보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10여 년째 정보회의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영화 속 내용이 영 틀린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용한 식당에 룸을 잡아놓고 한 7, 8명 정도 1, 2주에 한 번 모여서 밥 먹으면서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리도 하고 사실 여부도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죠. 참석자들은 기업체부터 정부기관 직원까지 정보가 필요한 곳이면 누구든 참가한다고 말합니다. 정보기관에 계신 분들, 기업에서 대관하시는 분들, 언론사 기자, 또 증권가에서 정보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제가 관련된 모임만 7개 정도 되는데 이런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수익을 노리는 증권가 찌라시와 가십성인 연예계 찌라시의 경우 허위 정보가 많다고 말합니다. 증권가 찌라시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없던 루머도 만든다든지 뭐 그러기 때문에. 찌라시를 왜 만드냐는 질문에는 정보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욕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골프 치러 가서든 저녁 자리에서든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욕망. 또 우리는 그런 윗분들에게 보고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렇게 은밀한 모임을 통해 만들어내는 정보는 허위 정보라 하더라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누구라도 손쉽게 대량으로 유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번 뿌려진 소문은 주워 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니라고 반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을 해도 이게 맞지 않을까 믿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찌라시 언급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고요. 찌라시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정부도 찌라시 단속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악성 루머를 막기 위한 관련법 제정도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그것을 좀 뭔가 심리적으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잖아요. 이게 내가 나만이 알고 있기는 너무 엄청난 비밀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막 그런 거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찌라시, 광고로 뿌리는 전단지라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 충족 차원을 넘어 특정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경제를 들썩거리게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위정보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 허위 정보를 거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